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 갑자기 확 추워져서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는 같이 일하는 어느 기관에서 저한테 내년 1월 스케줄을 달라고 해서 와, 벌써 다음 해를 얘기하는 시간이 다 됐구나 싶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번역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번역기 가끔 쓰시죠? 번역기가 몇 년 전만 해도 May I help you 같은 걸 5월에 도와드릴까요? 라고 번역하거나 A형, B형, C형이 있는데 라는 문장에서 brother A, brother B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하는 바람에 유저들의 외면을 받았고 당연히 외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요. 요즘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최근 논문을 보면 번역기가 웬만한 중상급 이상 대학생 영어보다 정확하다고 나오거든요. 이세들과 붙은 알파고 기억하시죠? 그 무렵에 구글이 다양한 툴의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면서 번역기에도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번역기 정확도가 엄청나게 향상됐습니다. 게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스스로 계속 배워나가는 알고리즘이다 보니 한 해가 다르게 번역기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번역기 연구를 수행하느라 관련 논문도 보고 학생들에게 설문도 여러 차례 돌려봤는데요. 대학생들은 95% 이상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건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중학생들에게도 설문을 돌려봤는데 중학생들도 이미 번역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번역기 사용에 대해 답부터 드리자면 성인들은 당연히 사용해도 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운다면 사용하는데 무방하고요. 초등학생은 약간 애매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의 급속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번역기가 여전히 오류가 꽤 나오고요. 그래서 오류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영어 실력이나 오류를 찾아내는 노력이 높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오류인 문장을 그대로 배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오류가 있을지에 대한 또 찾아보는 데 대한 노력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둘째로 너무 번역기에 의존해서 영어 학습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멀지 않은 미래에 AI와 번역기의 발달로 인해서 외국어 학습을 아예 하지 않는 날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영어 학습을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학습을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10년씩 영어 공부를 해도 어차피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오류 있는 문장을 쓰는 걸 감안한다면 현재의 번역기 오류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번역기를 영어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몇 가지 주의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이에게 번역기는 오류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지 말고 영어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영어 수준이 너무 많이 낮으면 오류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럴 때는 영어에서 한국어 번역을 보여주고 한국어가 자연스럽고 오류가 없는지 보라고 해보세요. 몇 문장을 하다 보면 오류나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영어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한국어처럼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써야 한다고 우선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번역기에서 만든 표현을 구글 검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검색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면 대부분 사용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간단히 확인해보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번역기에서 만든 영어를 다시 번역기에 넣고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보고 그 한국어가 내가 의도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거저거 찾아보고 생각하게 되어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장을 써야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번역기 결과를 좋게 하려면 또 우리말 문장 자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문장 쓰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팁은 번역기를 사전처럼 단어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어만 찾을 때도 웬만하면 그 단어가 쓰일 문장이나 구를 통째로 번역기에 넣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동음이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브릿지 의미의 다리를 검색했는데 leg로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다리만 넣기보다는 다리를 건넌다라고 통으로 넣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번역기를 너무 초급 학습자나 너무 어릴 때부터 사용해서 번역기에 너무 의존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잘만 사용하면 영어 학습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절대 안 된다고 금지하기보다는 아이가 노력해서 한번 써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느니 안 쓰고 그냥 공부하겠다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난 번역기 잘 써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기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는 요령도 늘거든요. 다만 영어 선생님들에 따라서 번역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미 다양한 툴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잘만 사용하면 좋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AI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